공진택의 교통사고를 역으로 이용해서 공진단과 홍혜교의 추악한 거짓말을 밝혀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미녀와 순정남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공진택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수연을 용서하기로. 오랜 세월 동안 가슴속에 쌓인 분노와 배신감이 결국 공진택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자 여보. 공진택은 장수연의 손을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장수연은 놀란 눈으로 공진택을 바라봤습니다. 공진택의 눈동자에 비친 슬픔과 체념 그리고 깊은 애정이 장수연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여보. 장수연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공진택은 대답 대신 장수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들은 잊고 앞만 보자. 기분 전환할 겸 여행을 가는 건 어때? 동해로 여행 가자. 우리 연애할 때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고. 장수연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내가 남은 평생 당신만 사랑하면서 잘할게요. 여행 당일 공진택과 장수연은 밝은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공진택은 운전대를 잡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해는 늘 우리에게 추억이 많은 곳이었잖아. 이번 여행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자. 장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이제는 좋은 추억만 만들자고요. 그러나 이들의 소박한 바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공진택은 느닷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뭐야, 저 차가 왜? 공진택은 놀란 눈으로 앞을 주시했습니다. 앞쪽에서 한 차량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은 마치 제어를 잃은 것처럼 지그재그로 휘청거리며 공진택의 차로 다가왔습니다. 조심해요, 여보. 장수연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두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 거대한 소리가 귀청을 찢었고 차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공진택의 차가 도로를 따라 굴러떨어지며 창문이 산산조각났습니다. 장수연은 충격으로 눈앞이 하얘졌고 공진택의 머리가 차창에 부딪히면서 고개가 축 늘어졌습니다. 차가 멈춘 뒤 차 안은 죽음의 침묵이 깔렸습니다. 장수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고통스러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여보. 장수연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공진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잠든 듯한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장수연은 절망적인 눈으로 공진택을 바라보며 억지로 몸을 일으켜 공진택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진택 씨. 눈을 떠봐요. 제발. 하지만 공진택의 눈꺼풀은 미동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장수연의 손이 공진택의 얼굴을 쓰다듬었으나 공진택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수연의 심장은 마치 칼로 베인 듯 아파왔습니다. 이 순간 장수연은 공진택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안 돼, 여보. 안 돼. 장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공진택의 얼굴을 부여잡고 흐느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장수연은 그저 무력하게 공진택의 얼굴을 쥔 채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악의로 인해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가라앉기도 전에 사고 현장을 벗어난 다른 차량이 미친 듯이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핸들을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가 모든 것을 바꾸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홍혜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어. 공진택이 살아있으면 우리 진단이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 거야. APP그룹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홍혜교의 목소리는 한없이 차가웠습니다. 진단아. 엄마가 널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이건 다 널 위한 일이야. 홍혜교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거라고 공진택만 사라지면 공진단은 자연스럽게 APP그룹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홍혜교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충돌 순간 공진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우리 진단이를 위해서. 사고를 일으킨 후 홍혜교는 급히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홍혜교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진단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이해해 줄까? 아니, 몰라야 해. 절대 몰라야 해. 홍혜교의 마음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홍혜교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진단이가 양자로 입양되는 것뿐이야. 진단이가 모든 걸 물려받을 수 있도록 난 최선을 다할 거야. 홍혜교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공진택의 혼수 상태 소식을 듣고도 그 어떤 동요도 없는 홍혜교의 표정은 깊은 속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공진택 씨는 곧 깨어날 수 없을 거야. 나를 의심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될 거야. 홍혜교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안감이 홍혜교를 괴롭혔습니다. 공진택의 차에 부딪힌 그 순간부터 홍혜교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진택이 사고를 기억해낼까봐 두려웠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순간 공진택이 자기 얼굴을 보고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절대 깨어나선 안 돼. 그럴 순 없어. 홍혜교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깨어나길 기다려보시죠. 장수연은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진택이 수술실에서 나온 이후 장수연은 한순간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발 깨어나 주세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장수연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장수연은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공진택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은 장수연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공진택의 얼굴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장수연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보. 장수연은 병실 안에서 공진택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렇게 누워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마리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이 메어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공진택의 손을 부여잡고 간절히 깨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장수연은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형님이 아직도 의식이 없으시다면서요? 공진단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장수연은 놀란 얼굴로 공진단을 바라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도련님이 여긴 왜? 공진단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장수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장수연은 근심 어린 눈빛으로 공진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혼수 상태에 빠져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아직 뭐라 확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깨어나실지 알 수 없다고. 공진단은 침대에 누워있는 공진택을 바라보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진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이 상황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데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APP그룹을 차지하려는 야망이 공진단의 가슴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는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될 거야.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한다면. 공진단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강한 분이니까 분명 곧 깨어나실 겁니다. 의료진들에게도 형님이 깨어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놓겠습니다. 공진단은 거짓된 위로를 전하며 장수연의 마음을 무장 해제시키려 했습니다. 장수연은 그런 공진단의 말을 듣고도 공진단의 속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누워만 계시는 회장님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 말이도 많이 걱정할 텐데. 장수연의 목소리는 다시금 떨렸습니다. 공진단은 장수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마리도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형수님이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회장님을 지켜주셔야 하니까요. 속으로는 다급한 욕망이 공진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동정 어린 미소를 띠며 장수연에게 힘을 실어주는 척했습니다. 형수님이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해.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해. 공진단은 애써 침착한 태도로 병실을 둘러보며 공진택의 상태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돌아가는 기계 소리만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공진택이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공진단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권력을 잡으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해. 회장님이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 공진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공진단은 장수연에게 짧게 인사를 건네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공진단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계산된 냉혹한 표정이 공진단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이제 내가 APP그룹을 이끌어야 해. 공진택 회장님이 깨어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야.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어. 공진단은 주먹을 꽉 쥐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고필승은 병원 복도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느껴지는 무거움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왔습니다. 공진택이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병실 앞에 다다랐을 때는 마치 시간 자체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회장님. 고필승은 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필승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차갑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공진택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강인하고 당당했던 공진택의 얼굴이 이젠 무표정하게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고필승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 고필승은 속으로 분노와 슬픔이 뒤엉킨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고필승은 천천히 다가가 공진택의 곁에 앉았습니다. 공진택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병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